안녕하세요. 글린예술조합의 이설혜입니다. 잠시 후 5분 뒤에 포럼이 시작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린예술조합 공공예술포럼 세세한 달밤 토크 사회를 맡게 된 근린예술조합의 창작자 이설혜입니다. 이번 포럼은 세종시의 청년예술단체 근린예술조합의 2020년 결과보고 및 2021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세종시 공공예술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또한 서울과 청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신 온유월 서준호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근린예술조합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근린예술조합이 제작 중인 아카이브 책자에 기록될 예정입니다. 이에 저희가 포착하지 못한 세종시의 유무형 문화예술 자원이 있다면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이지만 스트리밍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포럼을 이끌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근린예술조합의 신효근 작가님입니다. 신효근 작가님은 사운드 아티스트로 우리 삶에서 흘러가는 생활 속 소음을 채집하여 음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며 대중음악 작곡 및 편곡, 믹싱 및 마스터링 등 다른 여러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새로운 도시와 미술이라는 강의를 해주실 온유월의 서준호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준호 대표님께서는 2014년 부산 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 2016년 전국 창작공각 페스티벌 총감독, 2016년 유니온 아트페어 큐레이터, 2018년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 전시 감독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신효근 작가님께서 조합 소개 및 2020년 근린예술조합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 넘어가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근린예술조합의 신효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디자이너, 음악가, 문학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지역에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고 지역과 예술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공공미술을 주제로 함께 여러 활동을 펼쳐나가 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근린예술조합을 2020년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공예술이 무엇인지 저희는 잘 몰랐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서 먼저 활동하고 계시는 기획자분들의 노하우를 들어보면서 문화재생과 공동체 활동이 공공예술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들어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줌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1회부터 4회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를 진행해 하였습니다. 먼저 1, 2회차를 강의해 주신 김종길 님은 현재 경기도 미술관 학예팀장직을 수행하시면서 경기 천년 도큐멘타와 시점 1908년대 소집단 미술운동 아카이브를 기획하셨습니다. 김종길 팀장님의 강의에서는 1회, 2회 모두 경기도에서 행해진 다양한 공공예술 사례를 발제해 주셨으며 강의를 통해 저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지역이라는 공간을 일깨우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속에 잠들어 있는 지역성은 기획자들의 시선에서 적절한 자극이 되었고 서로 다른 역사성을 담고 있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결과에 다르겠지만 고민의 기준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걸 참고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3, 4회차에서는 인천 임시공간의 대표이신 최은영 님께서 진행해 주셨는데요. 최은영 대표님의 경우에는 세종시와 유사하지만 아직은 역사성이 없는 송도 국제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공공미술 기획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역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가 가능하지만 역사를 새롭게 쓰고 공간을 창조해야 하는 신도시에서는 그와는 또 다른 잠재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과정에서 유연함을 발휘해가지고 광경을 만들고 경제적 효과와 이익에 치중한 결과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을 최은영 대표님의 사례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공예술과 관련된 2명의 전문가의 세미나를 뒤로 하고 그 다음 저희가 시도한 프로젝트는 실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오프라인에서 실행해보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Be Right There 전시는 저희 근린예술조합의 첫 번째 합동 공공미술 전시였습니다. 기획부터 디자인 그리고 작품 창작까지 함께 했던 의미 있는 첫 전시였습니다. 이 전시는 세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버스 순환 체계인 BRT, 버스 래피드 트랜짓이라는 그 버스 순환 체계를 거기에 있는 공간을 주 무대로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2020년도에 진행된 Be Right There 전시는 코로나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실천이 가능한 창작 활동을 모색하였고 해당 전시를 통해서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시민들 가까이에 예술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Be Right There이라는 제목은 말 그대로 바로 거기에 있는 이라는 뜻으로 BRT라는 것의 알파벳을 뜻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바로 그곳에 있는 미술관 또는 정류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에 많은 고민을 하였었는데요. 저희 단체 내에서 현역 디자이너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브랜드 디자인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브랜드 디자인은 핀업을 모티브로 보시는 대로 핀업이라는 것을 모티브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브랜드 디자인에 각 작가별 컬러를 적용해서 도심 내에 있는 BRT 지상 정류소 3곳에 한솔동, 도담동, 세종 정부청사 북측에 있는 BRT 지상 정류소 3곳에 꾸며가지고 작가 홍보와 그리고 전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정류장에 이제 핀업 브랜드 디자인을 활용해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안내판을 새롭게 리디자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전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실제 전시가 진행되었던 곳은 대평동에 있는 지하 정류소 공간이었는데요. 이 공간을 활용하여서 4명의 시각예술가와 1명의 청각예술가의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시를 진행하였던 이런 일련의 과정과 결과물을 저희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잠깐 그 영상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를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제 변경이 되고 축소되는 과정이 있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협조 요청 기관과 소통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상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관람을 해주시면서 저희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회 세미나와 1회 전시 프로젝트를 2020년에 마무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저희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활동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어떤 사업과 기획을 하게 될지 저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단순히 지역에서 제시한 공모나 지원 사업의 주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021년이 시작되고 약 2개월 동안 구성원 11명의 각자의 생각을 담은 세종 지역의 공공예술연구 리서치와 2회에 걸친 살롱 대담 진행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과 서로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간은 짧지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는 사이드미러라는 근린예술조합 아카이브 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3월쯤에는 작업이 완료되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서관 등에서 저희의 이야기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근린예술조합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히 따르면서 이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근린예술조합이 그간 세종 지역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저희 정말 2021년 바쁘고 힘들게 보내온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즐겁고 새롭고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신효근 작가님의 발표를 듣다 보니까 새로운 도시에서 하는 공공예술이 어떠한 문제점들만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저희가 정책에 당원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써내려가는 역사와의 과정 속에 시도 속에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점이 와닿았습니다. 네. 물론 원도심과의 조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도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열의가 있는 만큼 충분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서울과 청주에서 활동 중이신 온유월 서준호 대표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저희 근린예술조합의 활동에 대해서 뭐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짧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예전에 이설혜 작가님한테 저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잖아요. 네. 영상은 되게 근사하게 잘 봤습니다. 예. 네. 일단 그 BRT 정유자. 뭐지? 그 스마트 글라스라고 부르던가요? 네. 네, 점자로 좀 이렇게 나오는. 네. 걔가 너무 세네요. 굉장히. 예. 그래서 그리고 작가님들 성함이 굉장히 크게 잘 먼저 보였던 게 작품을 좀 먼저 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네. 제가 그 작가님들의 그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저 결과물에 대해서 네. 뭐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만약에 근데 저런 시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든 뭔가를 만들어 보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네. 물론 BRT 정류장이 마음에 안 들으셨겠죠. 예, 그랬기 때문에 저런 변화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단번에 뭔가를 다 완성하거나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차근차근 첫 시도를 했다는 것에 이제 아주 큰 의미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서준호 대표님의 강의 주제를 들었을 때 강의 주제가 새로운 도시와 미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발표하고 같이 좀 토론을 해보자는 뜻에서 그 발표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결국 저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 이야기가 될 테고 또 답 없는 계속 끊임없는 질문,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계속 될 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종시에 친구가 살아요. 아, 그래서 뭐 몇 번 왔었는데 그 느꼈던 인상이라고 하면은 그 정말 많은 공실들, 상가들이 텅텅 비어 있고, 그리고 공무원 이제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고 교육열도 높고 어린이들도 많고 이 젊은 도시면서 헌데 이제 문화적인 혜택을 혜택은 뭐 문화적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볼거리가 없다, 볼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뭘 해야 되지? 네.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세종시에 대한 인상이 여타 다른 지역의 새로운 도시들 인상이 똑같아요. 예, 상가 건물들 똑같이 네모지고 아파트가 근처에 있고 획일화돼 가고 있는 그 또 다들 문화도시 그 정부가 이제 문화도시를 지정해서 뭔가 이제 문화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문화도시 프로그램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정을 받으려고도 하고 근데 그 문화도시인데 색깔이 없는 거죠. 자기 색깔이 뭔지를 만들어 가는 거. 근데 새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그 색깔이 언젠가 만들어지겠죠. 이미 가지고 있는 색깔도 분명할 테고 혹은 뭐 좀 또 다른 식으로 문화적인 색깔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 근데 한 가지 더 질문이 드는 게 있는 거죠. 그 색깔을 꼭 만들어야 될까? 그게 필요할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고요. 네, 이제 서두가 좀 길었네요, 좀. 결국 저는 제 고민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그 미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전시 기획하는 서준호라고 합니다. 예. 제 고민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은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예, 누구나 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깨달았던 게 있는데요. 그 영화 인투 더 와일드라는 영화에 보면은 쇼 펜이 감독을 한 영화인데 한 똑똑한 친구가 실화래요. 알렉산더 뭐였는데 그 자본주의 이런 문명을 다 버리고 알래스카로 가서 혼자 사는. 근데 독초를 잘못 먹어서 죽어요 거기서. 근데 죽기 전에 남겨놓은 글귀가 행복은 함께 나눌 때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되게 귀가 얇기 때문에 감동이었죠. 예. 결국 제가 느꼈던 건 나 혼자서는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겠구나. 결국 내 주위와 내 주위 사람들이 함께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릴 적부터 동경했던 예술이 그 가장 적합한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목적이면서 수단이. 그래서 예술이 되게 좋죠. 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어렵기도 하고. 예. 그렇죠. 지금 저희는 다 보릿고 계잖아요. 1, 2, 3월 지원 사업도 없고, 친구 사람들 다 다니지도 않고. 더더욱이나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이 겹쳐서 그렇다면은 우리 세종시는 어떨까? 뭐 그런 고민 계속 해봤습니다. 근데 답은 없어요. 그건부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미술 퍼블릭 아트라는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 자체가 그 논란도 많고 공공미술이 뭐냐? 뭐 다 아는 이야기들은 다 빼고 하겠습니다. 예. 공공장소에 만드는 예술, 공공을 위한 예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공공미술이 아예 고유명사화 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세종청사 공공미술 논란, 저승사자, 유명했죠. 흉물 논란, 뭐 그리고 좀 이미지가 나올 텐데요. 저기 그 서울로 177 네, 그 서울역. 서울역 근처에 있는 그 휴즈 트리. 그게 이제 논란이 됐죠. 이게 흉물이냐 아니냐, 이게 예술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들 이제 혹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그 예전에는 1% 법이라고 했던 지금 0.7%던가요. 연면적 곱하기 평균 건축비 곱하기 0.7%.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건물을 놓는 그 이제 공공 조형물 저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뿐만이 아닌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저렇게 명명을 하는 게 유의미하기도 하지만 저게 또 폐해를 많이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트 인 퍼블릭 플레이스, 뭐
그런 식으로 그 처음에 이제 1960년대 미국에서 뭐 공공미술 진흥책, 미술 진흥책으로 뭐 미술을 지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곳에다가 작품을 두는 뭐 그런 프로젝트 프로그램들로 시작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더 이전에도 많았죠. 예. 그래서 공공미술 있고 공공미술 보편적인 이제 일반 명사로서 공공미술 예, 아주 폭넓은 공공을 위한 미술이 있을 테고 공공을 위한 공공에 있는 미술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죠. 예. 또 미술뿐만이 아니라 미술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술가들의 활동 자체도 이제 공공 미술이 될 수도 있고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는. 티노 세갈이라는 영국 작가는 귀속말도 전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공공 미술이라는 그 틀거리 안에서 이제 저희가 되게 좁게 생각하면은 조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공공 미술이 아니라 세종시 새로운 도시에 어떤 미술이 필요할까? 근데 과연 미술이 예술이 필요할까? 부터 먼저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였습니다. 네. 저희가 잘 아는 일단 그 전형적인 뭐 공공 미술 작품들, 뭐 보롭스키의 망치를 든 사람, 저기 올덴버그의 스프링. 저게 저 대학교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저 네. 청계천에 있는 올덴버그 작품의 제목을 쓰시오. 이거는 야담인데 요담인데 제목을 모르겠는 거예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슬기라고 썼거든요. 소라, 고동, 골뱅이까지 나오고 다 틀렸습니다. 그 제목은 스프링, 샘. 물이 이제 청계천에 이제 물이 시작되는 식으로 물을 퍼올려서 펌프로 물이 시작되는 샘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좋았죠. 올덴버그 작품을 우리 옆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저게 과연 저기서 어울릴까?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공공을 위한 예술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예술은 아니더라고요. 전시를 이 작품에 분명히 비판점이 있고 좀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들은 전시장에 스페이스 온유홀이라는 공간을 이제 5평 전시장으로 시작했는데요. 그 좁은 몇 점만 걸려있지도 않은 작품들 사이에서 2시간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지 않는 작품이었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것은 아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다 모든 이가 또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공공을 만족시키는 작품은 있을까? 있으면 좋겠죠.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니시 카푸어의 클라우드 게이트, 땅콩이라고 많이 부르는. 저게 처음에는 얼마간의 돈으로 만들겠다고 했다가 AT&T의 지원을 받아서 2천만 불이었나? 250억 정도로 만들었는데 250억보다는 훨씬 더 많은 큰 효과를 내고 있죠. 시카고라는 도시의 이미지도 만들고. 저 카푸어는 뭐 자기가 그 상상하는 이미지를 또 구현을 하고자 했던 욕망이나 혹은 뭐 그런 게 있었을 테고, 그 기업 AT&T, 후원했던 AT&T와 그리고 시카고라는 도시는 저 작품을 통해서 서로의 뭐 이해관계도 잘 맞아떨어지고 또 시민들, 여행객들, 관광객들은 저 작품을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몰려드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술의 목적, 물론 미술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술이라는 게 저는 이제 뭐랄까요, 전시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효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적에 공부하고 미술 자체에 몰입했을 때는 저런 거 싫어했었거든요. 그 러버덕 잠실에도 했었고 저게
근데 사람들은 너무 무지무지 좋아했던 거죠. 잠실에 저거 보러 몇백만 명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내가 안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어떤 것일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게 서울에 필요했었나? 근데 갖다 두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앞뒤가 바뀌는 질문들이 또 물고 물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뱅크시 같은 경우 사실 도시는 저거 작품들을 원하지 않았죠. 그 반달리즘, 그 그래피티 벽화를 하는 식으로. 그런데 이제 뱅크시 작품을 보러 이제 사람들이 런던으로 가죠. 예. 또 이제 지금 보신 건 안소니 곰리의 북의 천사, 에제로 오브 노스. 저 작품은 다 아시는 건데, 죄송합니다. 예. 아는 척 하는. 그 게이츠 헤드라는 그 탄광 도시였습니다. 그 뉴캐슬 근처에 있는 탄광 도시가 이제 광업이 이제 쇠락하면서 그 빌리 엘리어트 영화를 찍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낙후된 거죠. 사람들은 다 떠나고 도시가 이제 거의 유령 도시 같이 돼가는. 그래서 시가 이제 도시를 좀 활성화해보자. 그래서 미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던. 뭐 미술관도 짓고 1986년부터 아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계획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1년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예. 그래서 곰리가 그 시민들과 끊임없이 이제 장소와 어떤 형태와 뭐 그런 것들 논의를 엄청 했다고 해요. 결국 뭐 작가 마음대로 만들었을 테지만 그런 과정들, 그 시도들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작품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곳에 바람을 맞고 서 있는 뭐 이쁘거나 뭐 그래서 뭐 비행기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게 아마 한국에 저 논란이 있는 거죠. 저게 과연 어떤가? 그 예술이라고 그 휴즈트리 이야기를 이미지 나올 텐데 다시 얘기해 볼까요? 공공미술은 이제 뭐 현대미술은 말 그대로 현대, 뭐 뒤시향 이후로 뭐 개념이 섞이면서 근데 공공미술은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었죠. 로마 시대 때도 사람들 시민들이 목을 축이게 만드는 분수를 만들면서 아름답게 만들고 제가 죄송합니다. 트레비 분수인데 여행 가서 보고 기가 막히구나. 사람들이 저 앞에 동전을 얼마나 던지는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르네상스 시대 미술 하시는 분들 다 알겠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그 옆에는 헤라클레스인가요? 네. 그 피렌체 베키오 궁전 앞에 있는 미켈란젤로. 저거는 왜 만들었을까? 그 피렌체는 이제 뭐 여담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피렌체는 공화정이었고 그 왕정이 아니라 그 이제 신흥 그 상인들이 모여서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후원했던 메디치 가문 가장 부유했던 메디치 가문이 미켈란젤로 후원하고 그 프렌체가 다 이제 유럽이 당시는 기독교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도시를 상징하는 그 성경에 나온 인물이 다윗이었대요. 골리앗을 굉장히 조그맣지만 아주 큰 거인 골리앗을 해치운 그러니까 지성으로서 뭐랄까요 폭력을 이제 물리친 뭐 그런 이미지로 다윗이 그 피렌체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매서운 눈으로 이제 돌을 들고 골리앗 노려보는 그 도시 우리 그런 거죠. 공화정이었고 이제 당시 이제 봉건주의 왕이 있던 그 도시들과 계속 전쟁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 지성으로서 우리는 그 폭력이 아니라 지성으로서 그 상업 뭐 이런 것들로 적을 물리치겠다. 도시를 상징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당시 뭐 공공미술 기베르티, 알베르티 등등 저런 그 도시의 큰 프로젝트들, 건축이나 미술 같은 것들을 다 공모를 했던 것 같아요. 공모를 했더라고요. 공모를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는. 그러면서 그 예술가들이 경쟁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문화가 더 예술이 또 발전했다고 할까요? 많이 변화했죠. 사람들이 역동적이게 되고. 또 저희가 잘 아는 거였죠. 이거는 큰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청소하는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 다들 그 인왕산을 저기 등지고 있는 광화문과 이제 청와대를 등지고 있는 이순신 장군. 제가 그 공공미술 강의를 하면서 시험을 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올덴버그의 스프링과 이순신 장군이 어떤 작품이 좋은지 혹은 나쁜지 자기의 그 호불호의 의견을 쓰고 왜 그런지를 한번 그 의견을 좀 개진해봐라 했더니 다들 이순신 장군이 좋았대요. 민족의 기상과 의지, 그 한민족, 그 왜구를 그 임진왜란때 왜 일본을 물리치고 그런 우리의 기상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저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이후로 만든 거거든요. 저때 당시 이제 학교마다 많이 초등학교에 있던 거죠. 이승복 어린이상, 공산당이 싫어요. 심사임당상, 그 여인의 그 어떤 전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동생들이 막 많이 만들어졌었죠. 그 이순신 장군 왜 한국의 심장이라고 하는 저기 광화문 거리에 왜 장군이 있었을까? 군인이죠. 저기 해군. 약간 그 당시 정권의 그 명분을 만들어내는 군부 정권. 예, 군부 정권을 약간 긍정하거나 이제 명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목적도 있었다라고도 평가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올덴버그는 그 포크나 햄버거나 숟가락, 머리핀 이런 거를 망치 이런 거 의미 없이 그냥 뻥 튀게 해서 크게 만들잖아요. 그 조형물 미술품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을 다 제거해 버리는 작업이었죠. 예. 그렇다면은 저 군부 정권의 자기들 정당성을 주장하는 저 작품과 올덴버그의 그 정당성 미술은 그런 거 없어. 상징을 다 지워버리는 나는 상징성 없어. 그냥 아름다운 형태미만 가지고 이거 드러내겠어. 그런 식으로 보자면은 좀 진보적인 성향으로 보자면 이순신 장군상보다는 올덴버그 작품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세종대왕상은 저건 당시 디자인 서울이 기치를 내고 이제 시정을 운영했던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만들었던 조형물입니다. 예, 세종대왕. 아마 저는 그 오세훈 시장의 그 욕망이 저기 투사되지 않았을까. 그 디자인을 계속 밀었었거든요. 10여 년 전. 그 박원순 시장님이 박원순 씨가 시장이 되기 전에 이제 시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문치 그리고 디자인, 문화 그런 것으로 시장을 만들겠다. 자기 투사되지 않았을까? 왜 택시도 그 색깔 막 그렇죠. 바꿔 할때 예. 그랬죠. 디자인 돈을 엄청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세종대왕 물론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저희 한글도 만드신 분이고, 네. 근데 세종대왕 동상이 많이 있는데 서울 한가운데 저 금색 빛으로 만들었던 거는 이제 저걸 이제 페트론 클라이언트죠. 서울시가 클라이언트고 서울시의 수장은 오세훈 시장이었다면은 이제 다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저런 그 자기들의 의미가 욕망이 투사되는 그런 작품들. 오세훈 시장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훌륭하다, 잘 만들었네, 잘했네, 아주 기가 막히네. 하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니 어디 자신을 세종대왕이 갖다 대 라고 비판도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슈즈트리 논란이 붙었습니다. 그 논객 무슨 논객이라고 하죠. 진중권 선생은 저게 뭐가 문제냐고. 저거는 예술품이다. 예술품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저는 반대였어요. 여기서 예술이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다, 허용이 돼야 된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술에도 좋은 예술이 있고 나쁜 예술이 있거든요. 근데 좋은 예술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또 어떤 장소에서는 그 좋은 작품이 다른 곳에서는 그 아예 반대로 그 의미나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저 비슷한 작품이 그 백경우 선생님이라고 중앙대 지금 교수님이 됐는데 그 토탈미술관에서 어린이들의 신발을 수백 켤레를 깔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아주 아름다운 작업이었는데 저기서는 다들 냄새 날 것 같다 등등등
그 많은 그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렇다면은 시도는 했지만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저런 것도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예술이 허용이 되는 건 아니다. 단 저희의 역할인 거죠. 좋은 예술을 적합한 예술을 적합한 장소에 만들어내는 것.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시에서 저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려고 했을 텐데 많은 논란을 만들어냈고 뭐 저런 거죠. 강남 스타일. 전 세계 사람들 중에 강남 스타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노래를. 그리고 와서 사진을 찍고 가는 그 강남의 한복판에서 그런 면에서는 또 유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강남은 사실 그 굉장히 번화한 도시 한복판인데 그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같은 뭐 사진 찍을 포토존 같은 게 강남에도 필요했었지 않나. 근데 저희가 보면 좀 웃기잖아요. 손목이 잘려진 손목 한편으로 되게 좀 끔찍한 느낌도 줄 수 있고. 근데 그거는 해석은 언제나 다 해석 이후에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데 평가는 100이면 100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또 얼마 전이죠. 그 세종시에서 이 제목이 뭐였더라? 니팅 브릿지? 그 약간 스웨터를 짜듯 천을 짜듯 만든 그 다리에 시민들이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네, 저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많죠. 그 정부세종청사 저승사자 조형물 끝내 철거. 제가 2013년도에 세종시 정부청사를 만들 때 공공미술 그 공모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을 선정했었는데 저희도 냈었어요. 떨어졌죠. 작가들하고 함께 세종시에 필요한 예술품을 한국의 새로운 수도, 행정 수도에 필요한 이미지가 뭘까를 고민했었는데 저런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한편으로 선비들, 공무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결국 철거가 됐죠. 이때까지 말하던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것들은 목적이 있었어요. 올덴버그 스프링, 청계천이 셈이 시작되는. 사실 청계천은 또 전 이명박 전 시장의 그 아주 큰 프로젝트였잖아요. 토건 프로젝트. 실제 저 청계천 물은 펌프로 끌어올리는 거라고 합니다. 옛날에 복귀했던 것들을 철거를 하면서 거기서 생활을 하던 많은 상인들, 황학동 상인들, 또 을지로의 상인들을 청계천 상인들을 내쫓고 만들었던 이렇게 또 자기 치적을 내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도 있었고 그 세종시에 이제 어떤 미술이 필요할까? 어떤 목적으로 우리 예술을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오뉴올이라는 그 전시 공간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기획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회사죠. 예, 기획 회사이기도 하고 큐레이터들이 모여서 계속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뉴올 이주원이라고 한옥인데 이제 80년이 넘은 한옥을 이주원이라고 이름 짓고 전시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한옥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던 거는 프랑스 친구들하고 이제 작업을 한국에서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한국 와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서울은 너무 놀랍다고. 아니 어쩜 모든 것이 이렇게 새 거냐고. 심지어 궁전도 새 거다. 광화문, 경복궁 다 새로 지었던 거니까요. 근데 목조 건물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건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썼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말이 충격이었죠. 그거는 한국이 이제 1950년, 53년 한국 전쟁 이후로 폐허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도 아파트는 다 20년 뒤면은 새로 짓고 재개발을 하고 네,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성북동 자체가 저희 성북동에 시작해서 성북동의 그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 아시잖아요. 시가 만들어진 때가 1960년대 말, 성북동이 1969년에 재개발이 아주 이르게 시작된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지금 보시는 한옥도 그 도남동, 성북동, 보문동 등등등 1936년에 일제가
새롭게 만든 도시였어요. 당시는 경기도 고향이었거든요. 고향이었나? 서울 성곽 밖이기 때문에 신도시였던 거죠. 그게 경기도 서울이 아니었고. 근데 저런 집들이 17평, 24평, 33평들이 정말 지금 아파트처럼 네모 반듯하게 쭉 다 세워졌던 거죠. 근데 이제 80년이 지나니까 저것도 이제 다 없어졌어요. 거의 잘 남지 않았죠. 그리고 저 동네가 재개발이 예정이 그 이명박 시장 때 오세훈 시장인가요? 뭐 거기서 거긴데 재개발이 예정돼 있다가 재개발을 이제 많이 반대도 하고 한옥 보존지구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겼죠. 약간 저희 진보 정권이 들어서고 구청장도 그때 이제 민주당이었고 약간 정치적인 것들이 언제나 이제 또 문화적인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 말이 계속 길어지는데요. 예. 여튼 근데 재개발을 해제는 아직 안 됐어요. 하지만 그 건축 제한은 풀었거든요. 그랬더니 저 한옥들을 다 철거하고 빌딩들을 올렸습니다. 사람들, 시민들이. 한옥 보존지구로 선정이 되면은 저거는 이제 못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가 이제 성북동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당시 그 미술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했던 쪽이 있었는데 그 2000년대 중반이죠. 2007년, 8년, 9년 그 홍대 앞에 있는 두리반이라는 칼국수 집이 이제 헐리게 됐어요. 재개발 롯데시네마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 폐허에서 그 두리반이 헐리지 않도록 막 싸웠어요. 그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론은 뭐였냐면요. 그 칼국수집 아저씨가 보상을 받고 더 많이 받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되게 저는 그걸 관망하는 입장이었지만 되게 좀 서글펐고 결국은 못 막았거든요. 결국은 그 홍대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 칼국수집은 이사를 가게 되는. 근데 성북동 저기도 아주 이르게 재개발이 된 마을이고 그런데 또 재개발을 한대요. 성북 3구역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래서 재개발을 막아보자. 어떻게? 그 오래된 마을이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찾고 거기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곳이 되면은 저절로 이제 재개발을 막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저기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 처음에는 저는 뭐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거 알지도 못했고요. 근데 결국은 땅값들이 막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미술, 그 마을에서 필요한 게 뭘까? 그 저한테 또 공공은 예술가들이었거든요. 잘 나가는 1% 예술가가 아니라 잘 나갈 수 있는 99%의 가능성 있는 예술가들. 예술가들을 먼저 모았습니다. 성북동 예술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예술가들이 모여서 같이 놀 수 있는 첫 번째 한 90명 가까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성북동 길에서 공연도 하고 같이 맥주도 마시고 그 성북구청에서 500만 원 받았던 예산으로 시무장이라는 시무장이 한용운 시인이 그 마지막 거처했던 곳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되게 예쁜 집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총독부를 등지고 지어놓은. 근데 그 길을 그 예술 작업을 하는 친구와 그 바람개비를 종이로 만들어서 걸었는데 얼마 안 들었습니다. 한 30만 원인가. 그리고 저거는 2013년에 진행했던 작업이었지만 왼쪽에 그 나무에 노란색 리본을 달았던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뭐 특징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제목은 그 옐로우 타이, 뭐 타이 옐로우 노란 리본을 묶어둬요. 뭐 그래서 좀 색깔을 좀 입혀보자라고 해서 했던 작업인데 저거 돈이 얼마 안 들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그 인디 음악이죠. 그리고 국악도 섞고 신앙송회도 하고 막 그거 다 했는데 그 시무장에서 신앙송회도 진행을 했었고 성북동 길에다가 판 깔고 그냥 노래 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예. 저런 것도 했었고 그 신앙송회를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신앙송 행사가 있거든요. 100,000 Poets for Change라는 변화를 위한 10만 명의 시인들 한국말로 바꾸면 되게 긴데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행사를 같이
이제 한국에서 진행을 했었고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누구든지 원하면 시를 낭송하는 즉흥적으로도 가능하고요. 저는 성북동 비둘기를 읊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공공미술도 주민들 뭔가 덩어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민들 커뮤니티와 이제 대화하고 커뮤니티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래서 그 최영환이라는 작가와 함께 동네스토리닷컴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예, 저희는 그냥 서포트하는 식으로 저 작가가 자전거에 2012년이었습니다. 아주 벌써 8년 전이면 지금처럼 인터넷 방송, 유튜브 활성화되지 않았을 텐데 자전거에 이제 방송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동네들을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서 그 동네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저희 갤러리 앞에서 토크쇼도 진행을 했었고 그 이야기 나누는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송출하고 이후에는 아카이브로 쌓아서 홈페이지에서 계속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전시회장에서 이제 스크린 여러 개를 걸고 그 이야기 나눴던 영상들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전시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2탄으로 또 동네 스토리닷컴 2탄으로 또 이제 동네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 갤러리 자체가 스튜디오가 되고 관람객들은 마을 주민들은 저기 갤러리 밖에서 앉아서 구경하는 동네 이웃들인 거죠. 이웃들이 뭐 저런 것도 했어. 예, 프로젝트를 했는데 저거는 공공미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커뮤니티 아트 일종. 근데 어떻게 딱 이름 짓기가 좀 모호하죠. 예. 그리고 2014년, 15년에는 이제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했던 그 공공미술 사업이었어요. 그걸 성북문화재단과 저희 위층을 쓰던 문화도시연구소라는 곳에서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미아리 고개 국가 하부를 리노베이션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쓸모 있는 곳으로 만들자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닫혀 있어요. 분명히 성북문화재단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만 하다. 근데 2억, 그때 저희는 2억을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냥 이제 흩어지는 돈인 거죠. 그 국가 아래 그 굴다리가 있는데 저기가 그 사람들한테 우범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껌껌하고 어둡고 그러면은 다리를 밝히는 작업품을 넣자 해서 저 비닐 저기 LED 조명을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색 패널을 가리고 또 조명 안에도 여러 가지 색깔의 이제 비닐 봉지를 넣어서 이렇게 좀 예쁜 다리를 밝히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저 비어 있는 쓰레기 덤이었거든요, 사실은. 저기서 싹 치우고 플리마켓, 벼룩시장 같은 것도 열고 대신에 저 유아수 작품인데요. 작품도 갖다 놓고 좀 예쁜 곳으로 만들자. 쓸모 있는 곳으로 한번 시도를 만들어 보자라는 뭐 그런 공공미술 프로젝트였는데,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근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될까? 왜? 하고 나면 동네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결국 거기 살던 세입자들은 쫓겨나고 집주인들만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북촌이 그랬고 서촌이 그랬고 신사동 가로수길이 그랬고. 네.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래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질문입니다. 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공공미술에 관련된 활동가들, 기자들, 이론가들 불러서 이제 저희 세미나 강연회를 열었었죠. 네. 그래서 질문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그 성북동 예술이야기의 이름을 오뉴얼 메이 페스트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2013년부터 16년까지 총 5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저 때는 이제 제 특징 중에 하나가 신청서만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었습니다. 대학생들도 가능했고요. 작품 Let's hang whatever you can carry, 작품을 걸자라는 제목으로. 왜냐면은 그 처음 시작하는 작가들한테 전시할 기회가 너무 없잖아요. 그런 기회도 만들고 우리도
재밌게 놀 수 있어. 그 아트 페스티벌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 잘 나가는 몇몇 작가들만 계속 아시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더 가능성 있는 작가들이 함께 즐겨보는 페스티벌을 만들자고 해서 네, 저렇게 전시를 만들고 또 모여서 공연도 보고 같이 맥주도 마시는 길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벌어졌는데요. 민원들이 들어와요. 시끄럽다고 무시하고 계속했어요. 근데 경찰들이 오죠. 그 건물주들은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번 저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예술가들이 길 앞에 길에 담배 피고 맥주 마시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처음에는 성북동에 갤러리가 2개였는데 지금은 한 25개, 30개 가까이 돼요. 카페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고 예술가도 많이 들어오고 나중 되니까 이제 집 건물주들이 대신 나와 싸워주더라고요. 동네에서 이런 걸 해야지. 고맙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때 했던 프로젝트가 그 동네 상점들 8곳을 2014년에는 이제 동네 상점 8곳을과 작가 8명을 매치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월급 너무 길죠? 예. 월급을 주고 뭐든 좋다. 개인전이든 뭐 그 상점 주인장과 협의를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주인의 이제 이야기만 들어도 좋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콘서트를 여는 거였습니다. 대신 보는 거는 약간 핍쇼처럼 그 동네 소녀가 피아노를 배우는 소녀가 연주하는 거를 액자처럼 들여다볼 수 있게끔 다 이제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저는 진행했었고 동네 꽃집 저기 해동꽃농원이 성북동 되게 유명해요. 꽃집은 작지만 그 넓은 길에다가 너무 아름다운 꽃들을 쫙 깔아놓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왜 꽃을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제 그 정훈 작가님이 이제 사운드 아트 작품을 설치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게끔 꽃 사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저희도 밤에 이제 동네 벽에다가 이제 영상 작품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 쇼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동네에 또 버려져 있는 공간인데 저기 집주인과 이제 상의를 해서 제가 도와드리겠다. 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 건물에 아주 조그매요. 며느님께서 성북 홈패션이라는 이제 바느질 옷가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미리 리노베이션을 해주는 있는 것들을 이제 바꿔서 뭐 그런 작업도 했었고요. 다시 질문이 돌아갑니다. 세종시에 필요한 미술이 예술이 뭘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한테는 제일 흉물스러웠던 게 저 비어있는 이 공실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세종특별시지만 요 옆에 청주, 충북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만 해도 공실률이 30%가 넘는다고 했거든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저는 먼저 들었었고요. 그래서 계속 공실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제가 준비한 이미지들은 끝인데요. 결국은 다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세종시에는 어떤 미술이 필요할까? 과연 미술이 필요할까? 미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 시민들 뭐 또 만나봐야 되겠고 여기서 거주하시잖아요. 고민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종시에 맞는 예술이 뭔지를 또 찾아야 되고 뭐 죄송합니다. 예.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저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저랑도 마찬가지 기획을 하시잖아요. 주어진 미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프로젝트. 근데 이제 고민하는 거겠죠, 당연히. 네, 이상 끝입니다. 같이 토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순호 대표님 강의 듣다 보니까 진짜 결국에는 새로운 도시의 공공예술이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가서 예술은 무엇이고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이고 뭐 이러한 질문들을 또다시 안겨주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 당연한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시간이 많이 좀 얼마 그렇네요. 남지가 않아서 질문들을 좀 빨리빨리 받을 예정이에요. 채팅창을 통해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입력을 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서 저희 조합원들 중에서 그 질문을 조합원들이 질문해 주셨던 거 몇 가지를 좀 추려봤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일단 두 가지를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이거 아마 이제 구소영 작가님이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신데 그 문화예술 기획하실 때 레퍼런스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시는지. 네. 네, 그 어떤 프로젝트냐에 따라 다른데 네. 가능한 모든 것들이죠. 아, 네. 네, 네. 어떨 때는 또 DBP나 캐리스 같은 학문적인 뭐 논문들을 아, 찾을 때도 네, 있고 네오룩도 있고 뭐 구글 이미지를 사용할 때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 거였던 거잖아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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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뭐 그때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단체를 지속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라도 노하우가 있으신지. 그거는 이제 그 유명한 밴드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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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성원들끼리 굉장히 친하던가 아니면은 친하지 않더라도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는 것. 네. 결국은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또 뭐라고 답을 했었죠? 아. 네. 저희가 이건 좀 맞춰봤던 거라. 네. 네. 그 제가 썼던 걸 들고 오진 않아요. 일단은 뭐 좋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하는 게 가장 좋은 네,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원칙을 세움에 있어서 뭔가 원칙에 따라 이제 단체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시스템이 그러한 식으로 구축이 된다면 뭐 퀄리티의 차등은 있겠지만 대표가 바뀌더라도 단체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는 네. 답변을 해주셨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다 구성원들의 열정, 공동체 의식이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 시스템이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냥 그 구성원들의 그 열. 예, 네. 열의들 그 관심 그 네. 참여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단체들을 뭐 봐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여러 명 같이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나요? 아, 네네네. 네. 그 그- 사실, 네. 네, 리더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네, 그게 잘 친하게 사실은 되네. 네, 저희는 그 조합을 구성하면서 이제 필요한 뭐 공동체 의식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종시에서 결여되어 있는 게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문화 예술을 통해서 뭔가 그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네. 또 반대로는 또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문화 예술이 자라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좀 제가 시력이 별로 좋지 않은데 네. 그다음 질문이 채팅창에 올라왔어요. 네, 공동체 예술의 취지에 맞게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전시를 하고 싶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비롯해서 공공의 의미를 충분히 담은 전시를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이 필요할 것인지 좋은 사례를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 예전에 이화동 서울 이야기만 자꾸 해서 죄송한데 이화동에 이제 그 골목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제 이름 까먹었는데 중국 작가, 홍콩 출신 작가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칠판을 걸어서 사람들이 늘 뭔가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거기서 사진을 찍고 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주 좋아했죠. 근데 한 10여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거기 사는 주민이 작품들을 다 망가뜨려버렸어요. 한 명. 거기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또 이것도 또 양면성인데요. 공공미술의 취지라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어떤 조건에 맞는 세종시나 뭐 어떤 세종시도 아름동, 도담동 그렇죠. 등등등 도담동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격이 다른 또 예술품 아파트 안에 들어오는 것들 그 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럼 어떤 걸 보고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돼요.
동네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이 사는 그런 취지, 그 진짜 어디에 놓이는지를 깊이 좀 파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세종 아트센터도 짓고 있잖아요. 그 어떤 작품이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공미술 공모가 있었어요. 예. 그런 취지, 예. 세종 아트센터에는 어떤 예술이 작품이 들어가야 될까? 만약에 저는 사실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의 예. 꽃을 이제 더 예쁘게 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만들어야 된다면은 진짜 거기에 필요한 그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예술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우리도 다 모르겠죠. 예, 거기에 맞게 고민을 다 이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홍영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공공미술과 흥행은 상호 연관성이 필연적인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요소가 중요한 요소인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네. 자본주의잖아요. 제가 그 현대미술은 자본주의의 적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살아있는 가치는 미술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미술, 살아있는 작가의 작품을 몇백억을 주고 이제 유물들, 미술품이라고 하는 유물들 같은 경우도 가치가 있죠. 그것도 굉장히 엄청나게 고가로. 근데 살아있는 작가의 현대미술 작품을 고가의 돈을 주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이 뭔가 이 현대미술 또한 자본주의의 이 기작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자본주의가 아니었다면은 현대미술은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하늘 아래, 지구상 하늘 아래 상업적이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을까? 그 마틴 그 벨기에 작가가 아프리카에 가서 프로젝트 죄송합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마틴 땡땡 이 작가가 아프리카 정말 가난한 마을에 가서 사람들 모아요. 그리고 우리 가난한 걸 팔자. We sell poverty. 가난을 팔자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사람들이 거기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미얀마 양곤에서 이제 강을 건너가면 양곤 옛날 강남 같은 곳이에요. 정말 그 도로도 없고 질퍽질퍽한 2008년 사이클론이 휩쓸고 간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그 가난한 삶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포즈도 같이 연구를 하고 사진 찍히는 정말 가난해 보이는 포즈. 이제 가난도 이제 흥행을 시키자는 거였던. 저는 너무 감명받았어요. 그 프로젝트를 보고선. 이왕이면은 돈을 들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트 투어리즘. 아니시 카푸어의 저런 작품들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죠. 그 지자체들이 그 뭐 이슈를 만들려고 강남 스타일 흥행을 하려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도시를 마케팅하기 위해서 공공미술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네. 근데 흥행이 너무 잘 되는 것도 문제인데 그 잘 된 예가 뭐가 있을까요? 네. 예, 여튼 그때 또 다르고 평가는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이 사실은 많은 작가분들이 되게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공에 기여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기존의 작업 방식을 이제 뭐 유지하는 거 그러한 연결점을 찾는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어서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요. 이제 네.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을 넘어갈 텐데 사실 그 다음은 저희 2021년 계획 및 종합 토론이라는 네. 근데 저희가 아까 서준우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이 한창 공모 중일 때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발표된 결과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근데 저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저희 빌린예술조합 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도 지금 일단은 저희 포럼도 비대면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어떠한 상황들, 세계들 속에서 좀 더 이렇게 자유롭고 다양한 시도들로 그동안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공공예술을 그 세종 시민분들에게 함께 선보이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많이 커뮤니티 아트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하셨지만 그게 이제 저희가 좀 가시화되고 그 표면적으로 좀 느껴지는 물질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좀 비물질적인 어떠한 시도들을 통해서도 저희 공동체 의식을 좀 같이 읽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의 의견은 그렇고 신효근 작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저희 이제 네, 저희 질문이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 상황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그런 상황, 코로나 상황 안에서 변수를 최대한 그거로 인해서 체력을 소비하지 않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 같은 경우에 워낙에 그 프로젝트들이 이제 변화가 되고 막 이러면서 그거 외에 이제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더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이제 상황 대비에 좀 급급했던 그런 게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쨌든 한 1년 정도 그게 겪어봤으니 이제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만큼 그런 거를 사전에 좀 고민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붙이자면 네, 아니 제가 놓친 질문이 하나가 있네요. 이제 나광태님께서 질문을 그 드렸는데 말씀을 네, 들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속성 있는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저희 막 조형물 같은 경우는 네. 혹은 저희가 미아리 고개에서 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비용이 들어가요. 공공성을 위해서 이제 비용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돈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관심들. 근데 공무원 담당자가 바뀌면은 관심 받게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비용 지속적인 관심들 또 그런 거 있습니다. 포스코가 삼성동에 나가 이제 프랭크 스텔라의 네. 작품을 아마벨이라는 작품을 설치를 했는데 이 흉물 논란이 또 일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포스코는 철거 안 했어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거기 미디어 파사드처럼 이제 프로젝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마벨을 이용한 여러 작품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아마벨이 흉물이라고 말 안 하거든요. 저는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관점들이. 선배님도 계속 뒀다면 세종시의 얼굴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런 지속적인 관심, 지속성이 되려면은 작가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있어야 되고 자기 작품에 대한 클라이언트들 돈을 낸 발주처 그래 이제 기본 의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맞물려야 될 것 같아요. 예. 한 가지 네. 그렇죠. 저희 이제 이 자리에 저희 다른 조합원 이제 구수영 작가님이 계신데 혹시 저희 2021년 어떠한 식으로 글린예술 조합이 나아갔으면 하는지 이야기해 줄 부분 있으신가요? 마이크가 없어서 건너뛸까요? 어쨌든 저희도 이제 계속 활동해 가야 되는 사건을 계속 만들어야 하는 단체여서 얼굴은 안 보이지만 어쨌든 2021년에서도 뭔가 이제 저희가 계속 사건을 만들어야 되고 뭔가 계획이 없잖아요.
많기 때문에 더 흥미롭기도 하지만 반대로 좀 막연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포럼에서도 목적은 뭐 저희 여기 포럼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 이제 협업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코로나 시대지만 이렇게 비대면 포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저희와 이제 이 단체와 뭔가 재밌는 걸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저희랑 또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좀 생긴다면 2021년의 계획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네. 아, 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네네네. 아, 네. 제가 마이크를 해봐야 돼서. 네. 일단 저희 근린예술조합 포럼 세세한 달밤 토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비대면이지만 집 또는 사무실에서 시간 내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희 근린예술조합은 열려있는 단체입니다. 아직 명확한 방향 설정은 되어 있지 않는 공공을 위한 문화예술 토대를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 단체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서준호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하고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른 지역 예술가 그리고 활동가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업도 항상 고대하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인가요? 자, 너무